각이서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많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시장이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투자자들은 기대감이 넘치게 되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는 안이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안이함을 얼마나 조심하는지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장을 예측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하워드 막스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 지금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는 어디인가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안이함에 빠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뭐 예측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인간의 그 심리 패턴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보죠. 4천 몇백 년 전이죠. 우리 부처님이 계셨을 때 인간과 그리고 2000년 예수님이 있었을 때의 인간, 그리고 또 그 이후로 마호메트가 있었던 때의 인간과 지금의 인간의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인간은 그렇게 본질적으로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대로 인간의 문명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4천년 전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2000년 전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1500년 전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500년 전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문명은 정말 현기증이 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발달을 했고 이제는 우주선도 마치 자동차 쓰듯이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이 문명의 빠른 발전과 인간 본질과의 이격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투자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인간 본질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문명의 변화와 거기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흐름들 간에 어떤 관계성을 갖는지를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투자의 태도라, 사실 이 투자의 태도는요, 안 팔리는 제목이에요.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거보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로 돈 버는 법, 쉽게 돈 버는 법, 이런 투자로 쉽게 돈 버는 법,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팔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걸 많이 팔겠다는 욕심이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명함빨은 다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과 비슷한 그 책의 제목과 비슷한 내용들을 발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진짜 숱하게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서 생존하지 못하고 쓸쓸히 퇴장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지난 20 몇 년간. 그래서 이제 새롭게 형성되는 지금 이 상황들은, 그리고 새롭게 진입한 개인들은 조금 제대로 된 투자,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썼고, 그 다음에 강의도 마련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처음으로 강의 댓글 한 90개 중에서 거의 별 5개, 너무나 다 평가가 좋았는데 처음으로 클레임이 나왔어요. 이렇게 쉬운 강의를 왜 강의로 담았느냐, 이런 거는 책에도 써 있고 유튜브에도 있지 않느냐라는 내용인데 저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과거에 했던 저희 유튜브를 다 찾아서 보시면 강의 내용과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러나 시간을 아끼셔야 되는 분들, 그래서 단박에 투자의 골격을 한번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에듀캐스트에 있는 저의 증시각도기가 잃지 않는 쉬운 투자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간을 아끼자는 거예요. 그건 시간 비용이에요. 택시를 타면 좀 빨리 가잖아요. 차가 그렇게 썩 막히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택시비를 조금 더 지불하고 우리는 편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듀캐스트 지금 들으시는 분들과 기회가 된다면, 즉 코로나가 끝난다는 전제, 이제 이게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이걸 일단 끝나야 돼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나면 따로 강의로 한번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프터 서비스 측면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연봉 정도 수준을 돈을 벌고 있으신 분들은 자기 투자 금액으로 그거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연봉의 20배를 투자해서 연봉만큼 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한 연봉만한 돈으로 연봉 가까이 돈을 번다, 그리고 충분히 쓰는 돈 정도를 번다, 이러시는 분은 강의 들으실 필요 절대 없다는 거. 그러니까는
그렇죠. 예,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연봉에 30배, 20배 들고 와가지고 연봉 아이 그거는 잘못한 거지. 그렇게 하신 분은 공부 좀 하셔야 되고요. 네. 자, 오늘 그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아서 제가 주저주저에 여러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유럽 시장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유로스탁스 1.64% 올랐고요. 영국은 2.39%, 그 다음에 프랑스는 1.79%, 그 다음에 독일은 2.01%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화는 93.01로 지난 주말에 92.97에 비해서 매우 소폭, 그러니까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로화도 아주 소폭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뭐 큰 변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1838에서 1.1817로 변했으니까요. 아주 큰 변화는 아니다. 그리고 엔화도 106.25에서 106.29니까 큰 변화 아니고, 원화도 1187원 43전에서 1187.83전으로 바뀌었습니다. 큰 변화 아니다. 한국은 지금 금리가 계속 금리가 오른다. 채권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10년물 4.7bp, 5년물 4.0bp, 3년물 4.3bp로 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우리 IRP 채권 가입하셨던 분은 일부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빼실 필요는 없고, BNP 파리바가 운용을 잘 할 거라고 믿고, 어느 정도는 어차피 안전자산을 묻어놔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캐리로 따먹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지금은 너무 급변하는 시장이라서 수익률이 떨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익률 일부 회복은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WTI는 39.19달러로 좀 더 밀렸습니다. 그리고 구리금 가격은 1936달러. 그 다음에 구리값은 오히려 올라서 6,800불 근처까지 올라갔어요. 6,795불, 0.24% 올랐고, 아시다시피 지난 어제 마감된 아시아 증시는 한국 시장만 뜨거웠고 상하이 항생 등은 좀 빠지는 양상을 나타내었습니다. 네. 자, 이제 한국 시장, 미국 시장은 뭐 특별한 내용들이 없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테슬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애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인데, 애플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안 빠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전해드릴 뉴스 등이 있기 때문이고요. 테슬라는 과연 S&P에 진입할 것을 예상해서 얼마만큼의 자금이 들어왔냐, 그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되었거나 애플과 테슬라의 트리거가 터져서, 즉 액면 분할 호재가 끝나서, 사실은 기업 본질적으로는 아무 호재도 아닌데 수급적으로만 호재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오히려 하락의 촉매를 발생시켰다. 그런데 장중 저점인 10% 하락을 마감으로 끝낼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제 오늘 저녁 있을 미국 시장에서 정리가 될 건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테슬라 S&P 500에 대한 기대감이 얼만큼 현재 주가에 반영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게 빠졌을 때 주가가 얼마나 빠질 것이냐. 그게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애플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애플이 지금 뉴스가 나옵니다. 몇몇 매체들이 있어요. 애플이 뭘 할 것인지만 확인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사실 요즘 테슬라 공장 짓는데 드론이 막 날아다니다지 않습니까? 공장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얘네들이 말한 게 맞는지, 정말로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는지, 그런 얘기 그거 확인하려고. 야, 진짜 대단해. 투자자 대단하죠. 공장에다가 드론을 띄운답니다. 그러나 우리 도기마을 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 많이 모인 곳은 가지 마시고 사람 없는 곳에서 좋은 기회를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한국 시장에서 크게 상승한 종목군들 중에 정말 꽤 많은 종목들은 버려진 주식이었어요. 아무도 관심 안 가진 그런 주식이었어요. 도대체 이렇게 싼 회사인데 언제쯤 올라 했는데, 갑자기 풍력이라는 호재를 만나면서, 그리고 그린 뉴딜이라는 걸 만나면서 폭발했습니다. 근데 폭발하게 된 동력 중에 하나는 가격이 너무 쌌기 때문에 쉽게 폭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가격이 올랐다면 그렇게 폭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곳보다는 사람이 모이지 않은 곳에서 훨씬 투자의 기회가 많다는 점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네. 앞서 모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투자자의 숫자는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투자자의 숫자는 정말 많은데, 그것도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애플부터. 애플에 대한
이야기 다시 드리면 9월에 애플 12와 그 연쇄된 여러 가지 있죠. 뭐 애플 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9월 달에, 그것도 9월 중순쯤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출시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뭐냐? 원래 예상대로 진행한다는 거죠. 원래 항상 9월 달에 발표를 했고 10월 달부터 출시가 되었고 한국 같은 경우는 11월에 출시가 되었고 이런 흐름이었죠. 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애플에 대한 그 기대감 하락, 즉 액면 분할이 끝났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 하락은 과연 이 뉴스가 어떤 정도로 방어를 해줄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만날 것인지가 미국 시장에서 오늘 중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일단 뭐 애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스마트폰 얘기를 좀 더 드릴게요. 애플이 시작했으니 이 스마트폰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어요.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 아주 정말 발군하게 스마트하신 분들이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고맙습니다, 수익이 났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야 진짜 발빠르네, 나보다 더 빠르네, 얘기가 나보다 더 빠르네, 이런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폰 관련해서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 2주 3주 전쯤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니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근육을 붙여가시면 됩니다. 뼈대를 잘 세우고 그런 근육을 붙여가시면 되고, 저는 물가까지만 인도하는 걸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삼성전자 내년 스마트폰 출하량을 3억 대로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전자신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3억 대, 2억 8천, 막 2억 9천 뭐 이런 정도였고, 조금 올해는 많이 떨어질 건데 내년 3억 대. 3억 대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어떤 식으로도 이제 하겠죠. 자, 그걸 보셔야 돼요. 자, 고가 사양에서 히트 제품이 나오면 진짜 좋아요. 진짜 좋으면 그러면 마진도 좋아지고 뭐 다 좋아지는데, 만약에 그게 고가 사양에서 잘 안 터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싼 사양에서라도 물량을 만들어내겠죠. 판매 물량은. 네, 거기에 함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웨이. 하웨이가 그 협력사에 2021년 스마트폰 5천만 대 생산 통보했습니다. 네? 얼마? 몇 대? 5천만 대. 21년 5천만 대. 3억 대. 3억 대 할 애들이었어요. 원래 2021년에 얘네들 예상. 그래서 삼성을 제끼는 1위로 간다는 게 예상이었어요. 그리고 한 2억 5천만 대쯤 했죠. 근데 5천만, 자, 그러면 앞서 잠깐 삼성의 3억 대는 허황되다, 허황되지 않다. 안드로이드 진영인데요. 허황되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삼성의 혜택을 제일 많이 볼까? 삼성은 이제 중국에서의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럼 누가 더 혜택을 볼까? 오포, 비보, 샤오미. 여기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겠죠. 뻔한 사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연계관계는 너무 뻔하죠. 자, 그러면 누가 제일 좋을 것이냐? 자, 삼성도 좋을 것이고, 삼성 반개 부품단의 기업들, 모듈 회사들 괜찮겠죠? 근데 또 오포, 비보, 샤오미와 관련된 기업들, 거기도 당연히 좋겠죠. 찾아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물가까지 우리는 왔습니다. 자, 그리고 어찌되었거나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하웨이의 메이트 40 시리즈가 부품이 30% 축소되었다. 이게 이제 하반기에 나오는 제품 같아요, 메이트가. 근데 기존 판매 목표치가 1600만 대에서 1100만 대로 하향 조정됐다. 이게 아무래도 AP도 못 만들, 기린칩도 이제 다 썼잖아요. 근데 AP도 못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조달도 잘 못하게 하니까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재고를 다 썼기 때문에. 진짜 어려워진 거죠. 네, 진짜 어려워진 건 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애국주의가 심하게 발현된다면 샤오미, 비보, 오포로 다 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도 본다면 삼성이나 이런 쪽으로도 중국 시장에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포, 비보, 샤오미의 매출이 중국으로 쏠린다면 인도 시장이나 다른 여타 시장의 중국 제품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정도의 연쇄고리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적으로는 수급 동향이 굉장히 재미납니다. 카카오게임즈, 야, 참 대단하죠. 일례로 10억 이번에 청약하신 분들이 한 129만 원가량 받으셨을 것이다, 주식을. 네, 그런데 20억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뭐 한 250만 원 좀 넘게, 260만 원 좀 받으셨을 것이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억 해서 260만 원 해가지고 한 두세 배 올라가지고 한 500만 원 벌면 번 건가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총 청약 금액이 58조 원이었고요. 그 공모 금액은 실제로 3,84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58조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총 청약 금액이 58조 5천억 원이었는데 공모가 3,800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끝전으로 끝났어. 그래서 58조는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야. 아, 이거 정말 재밌는데 이 58조 중에서 과연 주식시장에 돈이 얼마 남을 것이냐. 이 부분이 한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재미난 상황입니다. 다시 안녕. 다 원래 있었던 자리로 고향으로 나는 갈게. 컴백 홈, 예금 통장으로 들어가.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그냥 CMA나 아니면 그냥 일반 예탁금 통장에 있을까요? 실제로 그 CMA 잔고가 45조까지 내려갔어요. 청약으로 인해서. 그 CMA 자금 전 CMA로 돌아갈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그 예탁금이 얼마까지 불어들었냐면 63조까지 불어졌죠. 불어났죠.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줄 것이냐. 당연히 줄겠죠. CMA로도 넘어가고 막 이러면서 줄겠죠. 근데 이게 많이 안 줄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도 일단 시각적으로 높은 산이 있는 거죠. 돈의 높은 산이 있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야, 예탁금이 저렇게 많어? 과거에 이렇게 없었는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한국에 계속 유리한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뭐 미국 시장이 없으니까 편하게 천천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쓱 하고 지나갔네요.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시 이제 초원 모두에 있었던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권해드릴 것은 약간은 보수적으로 좀 보수주의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대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롱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올해 기회, 내년 기회가 2000년 이후 최대 기회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정확하게는 99년도 이후. 그래서 제가 99년 필이 느껴져요. 이런 얘기들을 과거에 몇 번 드렸어요. 99년 필이 느껴져서 과연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보아야 하겠습니다만은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런 느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모든 게 놓쳐진다. 이제 끝났다. 돈 벌 기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 실력을 키우시면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에 돈 벌기가 더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시장은 박스권이었잖아요. 오르다 떨어지다, 오르다 떨어지다, 오르다 떨어지다, 오르다 떨어지다, 오르다 떨어지다 했잖아요. 실력 좋은 사람들은 오르는 것들을 모아서 꽤 많이 수익을 냈어요. 미국은 안 파는 게 장땡이야. 미국은. 지난번 김재용 교수도 얘기했지만 판 사람은 바보고 안 판 사람이 장땡. 근데 한국은 일부 트레이딩을 한 사람이 최고 수익이에요. 그냥 냉정하게 시장에 대해서 뭐가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가 좋은 거라는 얘기도 안 하겠고요. 미국 시장에선 보유자가 1등이었고요. 한국 시장은 보유와 트레이딩을 적절하게 한 사람이 1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빠질 때 피해 있고 올라갈 때 참여했던 사람이 1등이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투자의 골격을 잘 세우고 근육을 잘 붙이시면 올해 아니더라도 기회가 많으니까요. 넉넉한 마음으로 조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에 있어서 조급함은 필패의 근원이다. 조급하지 마시고 남들 올라간다고 저거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아직도 수련이 부족하구나. 내 식탁에 반찬이 많이 안 올라왔으면 반찬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가서 나무를 캐고 원료를 캐면 됩니다. 그래서 반찬을 많이 올릴 준비를 하시면 돼요. 특별히 업계 후배들 꼭 들어주세요. 남들이 간 거 보고 마음 조바심 내고 그리고 올라간 것만 자꾸 쳐다보고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필패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발굴하세요. 업종별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다 파악해서 하나하나 발굴해 보세요. 그러기를 우리 업계 후배들한테는 권해봅니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녁 시간에 또 한국 시장이 어떻게 마무리됐을까 참 두근두근하고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여러 감정이 섞입니다. 투자자는 경계인이기 때문이죠.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